안녕하세요, YD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툴바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뷰에서 이 툴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를 하시면 이제 이런 형태의 아이콘들이 나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치지 않게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주시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 라지로 되어 있는 이 큰 툴바입니다. 얘를 좌측편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얘가 여기로 붙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탠다드가 있는데 얘는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잡아 빼시면 이렇게 따로 나오게 되고 올리면은 여기로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겹쳐지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에디트 메뉴도 그렇고, 그리고 얘 메뉴도 그렇고, 겹쳐지는 거는 뭐 중복된 건 필요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대로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카메라 툴도 일단은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삭제, 그리고 얘도 삭제를 해주시고 얘도 삭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복되는 게 많죠. 그래서 얘도 삭제, 그리고 얘도 메저멘트라고 얘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얘를 삭제를 하면 요 밑으로 달라붙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화면을 넓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도 보면은 얘랑 겹쳐지죠. 얘도 삭제. 그리고 샌드박스라는 것도 삭제를 일단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여기다 올려주시고 솔리드도 올려주시고 스타일도 올려주시고 섹션, 그리고 태그는 뭐 요 밑에다가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볼 것은 3m, 3m 되는 방을 알기 쉽게 5m, 3m 정도 되는 방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 이 툴바를 그냥 일단 사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그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면 하다가 이제 지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객체든 뭐든 하나를 그려놓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따로 공부를 하는 게 빠르지,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공부를 하다 보면 뭘 그릴 때 내가 뭘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보다는 이거의 순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각형 툴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중심축에다가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신 다음에 가로 얼마, 세로 얼마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그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로로 5m, 그리고 세로로 3m, 그러면 이런 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여기에 보시면 오르빗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마우스로만 사용을 합니다. 이 휠을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죠. 그리고 내리면 이렇게 되고,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려보고 오른쪽으로 돌려보고,
그리고 휠을 앞으로 굴리면 확대가 되고 뒤로 당기면 축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를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지금 보면 마우스 미들 잡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아래로 확대 축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옵셋 툴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면에다 대고 한번 클릭, 그리고 원하는 방향 쪽으로 키보드에서 200을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 그리고 다시 휠을 이렇게 돌려보면 사각형이랑 사각형이 생겼죠. 지금 얘는 바닥으로 쓸 부분이고 셀렉트 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은 바닥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이 바깥의 사각형은 이제 벽체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입체적으로 올리는 게 여기 보시면 푸시 풀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고 옮기면 얘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벽체로 세울 부분을 한번 클릭하시고 위쪽 방향으로 잡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냥 선택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치수 마냥, 만약에 일반 집들은 2300에서 2400 정도 높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2400이다. 그럼 2400을 입력을 하고 엔터. 그러면 얘가 이런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일반 방에는 여기 보시면은 문이 있고 또 창문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줄자 도구를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 가이드선을 그려줄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에 한 300만큼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여기서 한번 클릭, 문 사이즈가 일반 문 사이즈가 문틀을 기준으로 가로가 900에 높이가 2100이에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900만큼 해주시고 엔터, 그리고 높이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밑에 선에서 한번 클릭을 하시고 위로 올려서, 이 지금 올리면은 여기 파란 축이 보이죠. 이 축 방향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높이가 2100이니까 2100을 입력을 하고 엔터. 이렇게 하면 이 가이드선이 그려졌죠. 그리고 휠 중심을 잡아서 이동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을 내야 되니까 얘를 뚫어주는 작업이죠. 다시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꼭지점에서 꼭지 이렇게 하면 사각형이 하나 그려졌죠. 이 푸시풀 기능이 밀기도 하고 구멍을 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안으로 밀어보면 리미트가 걸리죠. 여기 이상 더 가버리면 이거는 지금 괜찮은데 이게 그냥 이렇게 뚫려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유의를 하시고 다시 여기 푸시풀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를 선택, 그리고 밀다 보면은 온 페이스라고 나오죠. 그리고 옵셋 리미트,
이 꼭지점에 해당되는 이 면에 얘를 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주시면 얘가 구멍이 이렇게 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우개 툴이 있어요. 지우개 툴을 내가 이 가이드 선은 다 사용을 했으니까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에서 창문을 여기다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한 바닥에서 한 1.2m 정도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한 높이가 한 900 정도,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이 선이 있는 데서 클릭, 그리고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뭐 한 2m 정도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서 다시 우측으로 한 1.2m 1200을 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사각형 툴,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꼭지점에서 꼭지점 연결을 해주시면 사각형이 생겼죠. 그리고 푸시풀을 이용해서 다시 밀어주면 온 페이스가 되는 거죠. 여기가 딱 되면 클릭. 그럼 여기도 창문 자리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지우개로 이 면을 선택을 하면은 삭제가 안 돼요. 이 선을 삭제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선을 삭제를 하거나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뚫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이 가이드 선은 삭제.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의 이 형태가 잡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 천장을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러면 다시 사각형 툴 꼭지에서 꼭지를 해주시고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여기 꼭지점에서 꼭지 이렇게 해주면 방이 완성이 된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요게 익숙해지면 이제 건물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방 하나를 2개를 연결을 하고 3개를 연결하고 그리고 복도를 만들어 주면 이제 집이 되는 거죠. 이 스케치업의 장점은 이 직관적이고 그리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한 일주일 이내에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시면 금방 배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툴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셀렉트 툴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툴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서 왼쪽으로 하면은 점선 모양의 사각형이 나오고 왼쪽에서 우측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 실선의 사각형이 생기죠. 선택을 할 때 보시면은 이 점선의 사각형이 선택된 곳은 다 그러니까 이 점선에 걸쳐 있는 면과 선들은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다 선택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쪽에서 하는 거는 선택이 안 되죠. 얘는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2개의 선이 이 사각형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선의 사각형과 그리고 실선의 사각형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을 클릭을 하면 면이 선택이 되고 두 번 클릭하면 면과 선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을 하면 이 면과 선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 객체들이 다 같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알아볼 것은 이 지우개 이레이저 툴입니다. 선택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선을 선택을 하면 얘가 삭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선을 잘못 삭제를 했다 그러면 컨트롤 G를 누르면 얘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을 누르면은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Alt를 누르면 하이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선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선을 선택을 해주면 선이 없어지면서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게 보이는 효과를 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Alt를 누르면 얘가 라인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인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화면에다가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 이 축 방향이 지금 보면은 우선 그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은 가로는 레드 축, 세로는 그린 축, 그리고 높이를 나타내는 축은 이제 이 블루 축으로 돼 있는데, 이 축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 색상과 같은 색으로 변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라인 축을 이용해서 이 라인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화면에다 찍어 주신 다음에 이동을 하면 이 레드 축 방향으로 같이 축 방향으로 움직이죠. 요렇게 해주시고, 뭐 만약에 그린 축 방향으로 하겠다 하면 이렇게 그린 축을 잡아주시면 되고, 이 축을 잘 보셔야지 만약에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 모델링이 찌그러져 그려지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게 다 틀어져 있거나 맞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축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다시 이 라인 툴을 선택을 하시고 화면에다 한번 찍어 주신 다음에 레드 축 방향으로 만약에 2m를 그린다 그러면 2000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이 그린 축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2000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다시 여기에서 이 레드 축 방향으로 2000만큼 가겠다. 그리고 여기는 꼭지점에서 클릭을 하면 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2000 여기도 2000 이렇게 가다 이 레드 축 방향으로 가다 보면 얘네가 딱 스냅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랑 같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한번 마우스를 클릭이 아니라 여기다가 대주신 다음에 이렇게 옮겨 주시면 얘가 포인트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꼭지점으로 선택. 이걸 그렸으니 우리가 이제는 입체도 그릴 수가 있겠죠. 꼭지점에서
이 블루축 방향, 지축 방향으로 뭐 이번에는 1m 1000을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도 요렇게 엔드포인트 하고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포인터가 생기죠. 그리고 클릭, 클릭. 그러면 얘도 사각형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스냅이 만약에 이런 포인터가 안 생긴다 그러면은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위로 올리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스냅이 걸리죠. 또 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 쭉 가면 스냅이 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그러면 직육면체 이 사각 박스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이 그리면서 했던 게 사각형 툴이죠. 사각형 툴을 여기서 한번 찍고 가로 뭐 1500 콤마 세로가 3m 3000을 엔터를 치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근데 혹시나 내가 지금은 우리가 이 레드축 방향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이 안에서 막 그리다 보면 이 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내가 1500 콤마 3000으로 그렸는데 내가 그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1500이고 이쪽이 3000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1500 콤마 3000. 근데 잘못 그려졌다. 이쪽이 3000인데 그러면 이 아무것도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3000 콤마 1500 해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용을 많이 하니까 요거는 필히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거 모델링 하면서 또 했던 게 이 무브 툴은 안 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제 푸시 풀 얘를 하겠습니다. 푸시 풀을 선택을 하시고 면을 선택을 하면 얘가 입체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아니면 밑으로. 그래서 내가 높이가 뭐 3m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케치업은 이전의 값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m로 이 높이를 줬는데 얘도 똑같이 3m로 하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얘가 똑같이 높이가 올라오죠. 그리고 만약에 얘 높이로 하고 싶다 하면은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얘가 그 높이만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클릭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엔터를 여기서 이렇게 꼭지로 선택을 하시면 얘가 똑같은 높이로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의 경계를 주고 또 하나의 단을 쌓고 싶다. 그럴 때는 이 Alt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만약에 여기에다가 단을 하나 쌓고 싶다. 얘를 여기 단에다가 그대로 쌓고 싶다. 지금 무브 툴은 안 배웠지만은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복사할 게 아니라 푸시 풀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 마우스 포인터 옆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한번 클릭해 주시고 올려주시면
이 면 위에 새로 다시 생성이 돼서 이 푸시풀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한번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을 한번 눌러주시면 플러스가 생기죠.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클릭, 혹은 올려주신 다음에 나는 이거를 2m 높이로 쌓고 싶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플러스를 없애고 싶으면 다시 컨트롤 누르면 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알아봤던 거는 이 옵셋이 있는데,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옵셋 툴을 이용해서 여기서 면을 선택을 하면 뭐 바깥으로 200을 주던 아니면 안쪽으로 200을 주던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고요. 셀렉트 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쉬프트를 누르면 얘도 같이 선택이 됩니다. 요 셀렉트 툴 요거 설명을 안 드렸네요. 쉬프트를 누르면 마우스 커서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한번 누르면은 선택이 되고 다시 누르면 얘가 해제가 됩니다. 반대로 컨트롤을 누르면 선택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빼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이랑 쉬프트를 누르면 얘가 마이너스로 되죠. 해제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쉬프트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아니면 얘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근데 면이 선택이 됐으니까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면은 해제. 요거까지 있고요. 그리고 옵셋은 이 선만 옵셋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셋에서 얘를 500만큼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옵셋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줄자 도구, 얘는 말 그대로 가이드 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사용 빈도도 많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 만약에 2000에 얘를 이동을 하겠다. 아니면 얘를 뭐 1000만큼 가이드 선을 그려주겠다. 여기에서 500만큼 뭐 가이드라인을 그려주겠다. 여기서 200만큼 뭐 그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한 번에 삭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은 에디트에 보시면은 딜리트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면 전체가 다 삭제가 되죠. 그리고 또 알아볼 게 이 줄자 도구에서 이 스케일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금에 있는 이 객체가 여기서 여기가 1500인데 나는 여기를 1000으로 줄이고 싶다. 일반적으로는 이걸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미지 도면을 다운받아서 걔를 축적으로 키우거나 줄일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내가 만약에 지금 1500인데
얘가 1000으로 그리고 싶다. 그러면 얘를 아무데나 일단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얘를 1000만큼, 다시요. 꼭지에서 꼭지를 선택을 하시고 1000만큼 하겠다. 그러면 얘가 이 사이즈를 줄일 것이냐,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를 누르면 여기에서 보시면 1000으로 줄죠. 근데 전체적으로 다 준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은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요. 만약에 1000으로 줄여야 할 일이 있으면 푸시풀을 이용해서 이렇게 줄이는 게 맞겠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나중에 저희가 도면을 불러와서 할 때 요거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했던 게 이 툴이네요. 네, 아이콘을 클릭을 하지 않고 마우스 휠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펜 툴이 있는데 얘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좌로 우로 가고, 회전,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동, 그리고 얘네 둘은 확대 축소죠. 여기 줌 익스텐드는 이제 전체적으로 모델링한 걸 보여주는 거고, 얘는 이제 윈도우 기능인 거죠. 이렇게 해서 얘 위주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얘는 땡기면 이렇게 줌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 확대가 되는 기능이죠. 실질적으로는 잘 이거는 안 쓰고요. 이 휠로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전체 화면 보여주는 거랑 뭐 요 기능도 보시면, 나중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필드 오브 뷰라고 해서 이제 화각을 나타내는 건데, 요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저희가 했던 거는 이 방을 그리는 거에 들어간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보면 계속 점진적으로 이 내용들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알아본 것들 가지고 요 방 하나 그렸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